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일단 바르셀로나가 이 경기를 주도했고, 주도했다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바르셀로나가 경기를 이겼고,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와 승점 차도 어느 정도 나게 돼서 제가 볼 때는 바르셀로나가 이번 시즌 우승이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라는 그쵸. 생각을 합니다. 우선 바르셀로나의 포인트를 잠깐만 정리를 해보자면 선발 라인업부터 좀 살펴볼게요. 바르셀로나는 이제 아라우오가 이번에도 라이트백으로 나왔는데 이는 이제 지난 경기에서 보였듯이 비니시우스를 견제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중원의 중심이죠. 페드리가 여전히 부상으로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세르지가 메짤라로 나선 부분이 좀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레알은 이제 발베르데가 윙어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카마빈과 모드리치가 중원을 꾸렸고요. 그리고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모드리치가 이날은 미드필더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거의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투톱에 가깝게 활약을 해줬고, 그리고 나초와 카르발이 양쪽 풀백을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계속해 처음부터 주목해봐야 될 거는 이 아라우오의 라이트백 기용이 언제까지 이어질 건가거든요. 이번 경기에서는 어쨌든 간에 비니시우스가 한번 뚫어서 아라우오의 자책골을 유도하긴 했는데 최근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막히고 이러면은 안첼로티 역시도 한 번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비니시우스가 우측에서 잘하는 건 아니지만 우측에서 활용을 한 번쯤은 해봐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터나 감독은 이 레시포드에 대응해서 아라우가 그쵸. 라이트백으로 나왔을 때 오히려 그걸 역이용해서 레시포드의 위치를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상대하는 감독 입장에서도 이런 맞춘 전술에 또 대응하는 그런 대응에 대응하는 그런 전술을 좀 사용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날 경기에서 좀 전체적으로 살펴볼 거는 좀 바르셀로나답지 못했다? 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대0으로 이기고 있더라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이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샤비 감독이 거의 그냥 크로스에 의존하는 축구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계속해서 1점 차 승리를 거두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엘클라시코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거는 이번 경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전술적인 포인트를 약간만 언급하자면 이 경기에서도 바르셀로나는 크게 다른 전술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올 시즌 사용했던 전술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일단 가비가 가짜 윙어로 뛰면서 중원으로 좁히면서 전방에 많은 숫자를 유지를 했고, 그 공간을 발데가 거의 윙어처럼 전진을 해서 오늘도 공략을 했습니다. 진짜. 네. 또한 하프 스페이스는 세르지 로베르토와 대용이 커버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는 전술이 올 시즌 내내 바르셀로나가 사용하는 전술인데, 앞서 에버튼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꼭 점유를 많이 하고 모든 예쁜 축구를 하는 게 좋은 축구가 아니라, 저는 어느 정도 결과를 가져오는 축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해법을 찾은 샤비 감독의 이 전술이 그렇게 나쁘다고 볼만한가? 바르셀로나 그리고 크루이프이즘 내지는 펩의 전술에 약간 어긋나 있는 건 맞지만 나쁜 전술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축구는 이겨야 좋은 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축구는 확실히 그런 건 맞지만, 사실 제가 이제 여태까지 뭐 챔피언스리그나 아니면 리그나 이런 거 봤을 때 우승을 하는 팀이 경기력이 나빴다라고 생각하는 팀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이번 시즌 우승을 하게 된다면 이게 경기력이 좋았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르셀로나는 조금 의문 들거든요. 물론 수비가 좋았고 뭐 지금 최소 실점이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이 팀이 이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좋은 축구를 구사하고 있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압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르셀로나는 그렇게 이긴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유로파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만난 건 조금 불행이긴 해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진 거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물론 이날 경기의 전술적인 변화, 아마 이날 경기 패들이나 가비가 없었다는 거, 뭐 이런 거 다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결국 바르셀로나가 좋은 축구를 구사하지 못한다면 이 유럽 대항전, 특히 사비는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유럽 대항전 결과 좀 아쉽다. 이 얘기에 대한 의견이 또 나올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는 사실 리그 우승하는 거 조금 당연하죠. 리그 우승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사실 챔피언스리그 4강까지는 올라가줘야 되는 팀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사비가 과연 이런 축구를 보여주면서 유럽 대항전에 나왔을 때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까? 저는 좀 힘들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비가 확실히 아쉬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아쉬운 거는 플랜 A에 대한 아쉬움도 분명히 있겠지만
포터 감독한테서도 자주 언급했듯이 이제 임기응변과 또 전술 대처 이런 게 토너먼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서 터너 감독이 맞춤 전술에 대응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사비 감독도 어느 정도 경험이 쌓여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감독의 역량의 한계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토너먼트에서는 확실히 플랜 B나 아니면은 전술 변화에 대한 모습에서 아쉬운 부분을 드러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안첼로티 보면 안첼로티는 되게 잘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사람이라는 생각 엄청 많이 들거든요. 이날 경기 되게 단순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안첼로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레알이 우승하던 시즌만 보더라도 이거 잘 안 돼? 그럼 그냥 교체해 버려. 이런 식으로 좀 단순하게 접근을 하는데 그런 접근들이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갔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안첼로티가 확실히 유연한 감독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경기는 안첼로티가 그렇게 잘했다고 보기는 그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즉 최근 계속해서 조금은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지 계속해서 크로스랑 모드리치를 기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좀 신체 능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 카르바를 이번 경기에서도 계속 기용을 하면서 결국에 발데에게 이 득점 빌미를 허용을 했거든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안첼로티 역시도 이번 경기에서의 비판은 피해가기 어렵다고 보이고 확실히 사이드백이 영입이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근데 참 안첼로티는 이런 평가 되게 많이 받잖아요. 사실 레알 우승한 시즌에 모드리치 크로스 언제까지 쓸 거냐 이 얘기 그때도 했어요. 근데 이걸 해놓고 레알 마드리드가 만약에 이번에도 챔피언스리그에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거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이게 과연 안첼로티가 나쁘냐라고 얘기했을 때 할 말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반대로 샤비한테 적용해도 똑같은 거죠. 최근 경기력도 안 좋고 계속 1점차 승리를 거두고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엘클라시코에서 지금 2연승이고 리그 1위가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샤비에게는 비판할 여지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아쉽다. 그래도 이날 경기는 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알 얘기가 나와서 레알 포인트도 약간만 짚고 넘어가자면 우선 첫 번째로는 레알이 경기력에서 굉장히 밀렸다. 좀 많이 몰아붙임 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레알은 이 경기에서 전체적으로 역습을 노리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특히 비니시우스의 좌측을 활용한 역습이 잦았는데 하지만 아라우가 여기에 대한 수비를 어느 정도 잘 해냈고 그리고 최소한의 공격진이 전방에 있다 보니까 이들의 개인 능력만으로 결과물을 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전반전 유효 슈팅이 1개에 그쳤고 전체 슈팅도 2개에 그쳤기 때문에 그리고 선제골도 자책골이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레알이 이 경기에서 유의미한 공격 결과를 만들어내긴 어려웠다라고 보이고 또한 두 번째 포인트로는 모드리치와 발베르데의 위치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레알은 이 경기에서 4-2-3-1에 가까울 정도로 모드리치를 높게 기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부스케츠에 대한 압박을 수행하고자 하는 목표도 있었고 그리고 모드리치를 때로는 투톱에 가깝게 활용하면서 좀 더 공격 관여도를 높이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지만 이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더용의 존재가 굉장히 큰 힘이 되면서 이런 부스케츠에 대한 압박을 잘 풀어낼 수 있었고 그리고 발베르데는 중앙 쪽으로 좁혀주면서 카르발의 오버래핑 각을 열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날 사실 카르발이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다 보니까 우측에서의 공격이 많이 죽은 것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우측 윙포워드의 발베르데를 활용할 때는 계속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요. 횡적으로 종적으로든 굉장히 좀 많은 활동량을 부여하면서 우측 공격은 모드리치와 카르발에게 조금 맡기는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이런 전술만 쭉 활용을 하는 게 안첼로티 입장에서는 맞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는 조금 부침도 많이 있다. 뭐 벤제메가 부상을 당했던 것도 있고 뭐 이번 경기에서 알라바가 경기 뛰지 못했던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본다면 확실히 좀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은 조금은 유럽 대항전 일단 8강 갔지만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영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가 됐든 간에 벤제마의 체력 포션도 필요하고 특히 사이드백은 무조건 필요하고. 근데 지금 전체적인 얘기 나오는 거 들어보면 지금 레알이 좀 상황이 안 좋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페레즈 해증도 지금 좀 레알의 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뭐 이제 돈적인 레알 마드리드가 가져다주는 돈은 굉장히 많지언정 이 선수를 사고 파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뭐 바란과 카세미르를 팔았는데도 좀 최근에 영입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조금 이게 여기 좀 밑에서 키워서 쓰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뭐 무슨 플랜이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점이라면 라요의 프란가르시아 레프트백인 프란가르시아를 지금 거의 영입이 확정된 상황이고
필요하면 이제 라이트백도 사야 되고 최근에는 뭐 벨링엄이랑도 링크가 있잖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 확실히 조금 이번 여름에는 돈을 써야 되지 않을까. 돈을 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아 근데 그 벨링엄이 정말 좋은 선수고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사는 게 제일 쌀 수도 있거든요. 벨링엄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렇죠. 근데 벨링엄이 가장 필요한 포지션인가? 그것도 있긴 하죠. 아 지금 저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확실히 좀 매년 대체 자원들이 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레알이 최근 몇 년간 이적 시장에서 영입을 안 한 이적 시장이 꽤 많아요. 맞아요. 지난해에도 추아메니 정도를 제외하면 큰 영입이 없었고 이번 겨울에서도 영입 없이 지나갔는데 저는 이게 음바페 내지는 홀란드를 위한 원기옥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둘 다 영입에 실패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쿼드를 살펴보면 굉장히 구멍이 많거든요. 언제까지 크로스 모드리치 내지는 벤제마 나초 이런 선수들한테 의존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한 이 선수들이 나이를 먹어가며 따라서 부상도 잦아지고 있는데 벤치 멤버를 보더라도 뭐 아센시오, 추아메니, 호드리구, 맨디, 세바요스가 나왔거든요. 물론 이 선수들이 어느 정도 조커 내지는 선발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경기도 있지만 엘 클라시코에서 이전에 보여주던 그런 스쿼드 무게감에 비하면은 많이 아쉬운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스쿼드 보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안첼로티에게 이 모든 책임을 맡기기에는 조금 가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조금은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좀 능한 페레즈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아자르에게 조금 대인 게 크지 않을까. 한 번에 이렇게 선수를 샀을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리스크가 좀 많이 크다 보니까 이 한 번에 빅네임을 영입하는 데는 조금은 요새는 좀 많이 그 버블이 있는 편이잖아요. 맞아요. 이적 시장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최대한 조금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려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정말 영입이 필요하지 않나. 진짜 결국 사려면 호날두 같은 사람을 사오던가 아니면 음바페 같은 애들을 사오거나 그게 페레즈의 그 갈락티코 시절에는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도 물론 가격이 비쌌지만 지금은 조금만 잘하면 1,000억, 2,000억 하니까. 맞아. 네. 근데 요 1,000억 값 하는 선수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네. 옛날에는 뭐 너무 옛날이긴 하지만 엄청 잘하는 뭐 예를 들어서 셰프첸코 같은 선수들이 첼시를 이적했을 때 300억에서 500억대였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 콜로무아니를 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콜로무아니가 한 시즌 굉장히 이번 시즌 굉장히 잘하니까 1억 파운드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이적 시장 버블이 굉장히 세진 상황에서 이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지 않은 페레즈의 판단이지 않나라는 제 뇌피셜입니다. 그것도 있고 좀 구단의 운영에 있어서는 사실 그 선수 영입하는 데만 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선수 연봉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진짜 확실하지 않으면 돈을 지르지 않는 거 그건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좀 좀 배분을 잘해서 여기는 좀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노세화도 옛날부터 얘기하지만 노세화도 너무 많이 됐고 갈아야 될 선수도 좀 있거든요. 그런 선수 좀 써야 되는 좀 바꿔 나가야 되는데 뭐 벨링엄한테 돈을 쓴다는 거 이거 저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과연 벨링엄이 지금 이 포메이션이 지금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바꿔줄 자리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 같아요. 원래 페레즈의 철학은 가장 비싼 선수가 가장 싼 선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어중간한 선수를 살 바에는 그냥 뭐 제일 슈퍼스타를 사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장 비싼 선수가 정말 많이 비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쉽게 영입할 수 없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지금 스쿼드 상황에서는 이제는 한두 포지션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딜레마에 살짝 걸린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딜레마가 좀 걸린 것 같은데 페레즈가 그래도 축구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좀 흐름을 딱 보고 한 방이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는 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뭐 어떻게 보면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리그 2위를 하고 챔피언스 리그를 뭐 4강까지 올라갔어. 이러면 또 나름의 입장에서는 좀 리그 우승 못한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챔스 4강까지 갔으면 됐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이번 시즌 버틴다라고 생각해봤을 때 챔스 4강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8강에서 첼시를 만나게 되는데 조금 어느 방면에서 좀 다른 의미로 예상하기 힘든 것 같아요. 이게 3시즌 연속 첼시와 레알이 만나고 있는데 지지난 시즌에는 이제 4강에서 첼시가 레알을 잡고 우승을 했고 작년에는 이제 8강에서 레알이 첼시를 꺾고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튜엘이 잘하지 않았어요? 엄청 잘했죠. 엄청 잘했죠. 진경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도 만났을 때 이 징크스가 이기는 팀이 우승을 하는 징크스가 이어질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팀이 이길지 그게 가장 궁금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레알 마드리드하고 그리고 바르셀로나 얘기를 했는데 좀 요약을 해보자면 바르셀로나는 그 옛날에 그 바르셀로나의 철학이 조금 좀 부재하고 또 요즘 경기력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긴 들다. 뭔가 구역승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 이기는 팀이 좋은 팀이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뭐 빌바오의 경기 이런 경기에서 1대0으로 이긴 거는 아쉽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엘 클라시코에서 이긴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엄청난 신승이죠. 그리고 90분에 넣은 거잖아요. 90분에 넣어서 기적적으로 선수단의 분위기를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승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세대 교체를 해야 될 시점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체적인 팀 밸런스도 조금 많이 붕괴가 된 상황인 것 같고 이번 패배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안첼로티의 그의 선택에 대해서 나쁘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이게 뭐 변호 정도를 할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뭐 변호 정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라리가의 두 팀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챔피언스리그 세리아 팀들이 지금 강세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이 두 팀도 사실 살아나줘야 되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조금 좀 길을 서 있다라는 생각도 좀 저는 없지 않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네로는 쿠르투아 정말 잘한다. 네. 지금 유럽에서 제일 잘하는 골키퍼 2명 꼽으라면 쿠르투아와 테오 슈테겐이 아닐까. 일단 우리가 이제 엘 클라시코까지 살펴봤고 일단은 뭐 에버튼, 첼시 얘기도 해봤고 그리고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경기도 얘기를 해봤고요.